공동경비구역 JSA에서 귀순과 총격이 벌어진 지 닷새가 지났지만 여전히 의문이 많습니다. 핵심은 북한군 추격조와 총탄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느냐인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진 차장. 네, 정치부입니다. 네, JSA 우리 측 지역에 북한 AK 소총 탄환이 박혀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유엔사 정전이가 우리 측 지역, 기순 병사가 발견된 자유해제 서쪽 지역을 수색하다가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군 관계자는 우리 측 나무에 AK 소총 탄환이 박혀 있는 것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수풀이나 지형 바위 그리고 지면들까지 샅샅이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유엔사 정전위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북한군의 소총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날아왔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총을 남쪽으로 쏜 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 추격조가 쓰러져 있는 귀순 병사를 뒤에서 쏜 정황, 근데 어디쯤에서 쐈는지, 자기 쪽에서 쐈는지 아니면 남쪽까지 내려와서 쐈는지 이건 좀 확인이 됐습니까? 네, 이 부분은 지금 기순 병사 수술을 집도했던 이국종 아주대 교수의 의학적 소견입니다. 지금 가장 심한 부상이 복부에 있는 총상인데 지금 골반, 뒤쪽에서 맞은 골반을 부수고 총탄이 소장을 으깬 다음에 복부에 있는 지금 근육에 지금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각도가 45도 각도인데 뒤에서 땅속에서 쏘지 않는 이상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각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이 쓰러져 있는 병사를 뒤에서 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요도를 보면 지금 4초소, 북한군 4초소가 있는 지역이 좀 높은 고지인데 여기서 뛰쳐나온 추격조 한 명이 AK 소총으로 조준 사격을 했을 경우 45도 각도로 쓰러진 병사의 오른쪽 골반을 관통하면서 나올 수 있는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총탄뿐만 아니라 북한군 추격조까지 아예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군 관계자들이 CCTV를 모두 다 돌려봤습니다. 돌려본 결과 지금 북한군 추격조가 한 명이 우리 기순 병사를 뒤쫓아서 내려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지금 정전이 중립국 감독위원회 건물 절반 이상까지 내려왔다가 다른 추격조가 황급히 불러서 돌아가는 장면이 담겨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사 분계선이라는 것이 따로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나 정전이 건물 사이에는 작은 턱으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건물 외곽 부분은 띄엄띄엄 말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정확히 선을 넘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건물의 절반 이상을 넘었다는 것을 봤을 때,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이 북한군 병사, 추격조 역시 지금 군사 분계선을 넘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유엔사 교전수 측이 우리와는 좀 다르다지만 이렇게 넘어왔고 총알까지 우리 나무에 박혔다는데 대응을 안 한 건 좀 혹시 문제가 아닐까요? 네, 일단 교전수 측을 보면 유엔사 교전수 측에서는 지금 대응 사격에 관해서는 첫 번째로 초병에 대한 위협, 두 번째는 우리가 대응을 했을 때 위기가 고조되느냐,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판단해서 우리의 무력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또 유엔사 교전수 측의 또 다른 측면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향해서 침범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경고 사격을 하고 그래도 계속 침범을 한다, 그랬을 때는 1차적 경고 방송을 하고 그다음 계속해서 침범을 한다면 경고 사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역시 유엔사 교전수 측에 대해서 좀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월요일이죠. JS 투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그 투어가 없어서 평소보다 우리 군의 경계가 굉장히 취약했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JS 판문점 투어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 남과 북 공의해서 월요일만큼은 이 관광 투어가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판문점 1선원에서는 30명 정도가 우리 측 경계 요원이 근무를 하는데 가운데 건물 사이사이에 지금 서 있고 마주보고 있는 그런 영상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월요일 판문점 투어가 없을 때는 가운데의 경계 초소가 나와 있지 않고요. 양쪽 동서에 있는 경계 초소에만 3명씩 총 6명만 근무를 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감시할 수 있는 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잠시 공백이 생겼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발생 후 기순 병사를 발견하기까지 무려 16분이나 걸렸던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JSA 그 CCTV를 좀 보면 이런 의혹을 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원래 우리 시간에 어제 저희 뉴스의 라이브 시간에 공개가 되기로 했는데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건 미국이 반대하는 겁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까?
네, 이건 조금 뭐 전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어제 유엔사 측에서는 26초짜리 영상을 먼저 공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내용이 뭐냐 물어봤더니 기순 병사가 왜 차량이 배수로에 걸리는 장면, 그리고 걸린 뒤에 차에서 나오는 장면, 그리고 군사 분계선을 향해 뛰어가는 장면이 총 편집돼서 26초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북한군 추격조의 총격 모습과 그리고 군사 분계선까지 추격조가 쫓아오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26초보다 더 넓은, 더 많은 분량의 영상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엔사 측에서는 다음 중간 결과 발표를 할 때 함께 공개를 하겠다. 그런 입장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언제 다시 영상이 공개될지는 알 수 없고 이 분량도 26초가 될지 더 많은 분량이 함께 공개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선 차장 잘 들었습니다.